일단 뭐 마취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심장병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분명한 건 이제 병기가 올라갈수록 심장병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마취의 위험도 그리고 이제 이후 발생하는 합병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요. 우선 B1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그냥 다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B2 환자부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는 있는데, 예를 들면 이제 뭐 꼭 필요한 수술이라든지 뭐 예방적인 목적이지만 뭐 예를 들면 유선종양 같은 거 뭐 그런 수술들은 충분히 논의 후에 뭐 안전한 프로토콜로 마취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C 단계부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득과 이제 이 환자의 현재 심장 상태를 잘 이제 저울질을 해가지고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조심스럽게 마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, D단계는 좀, 네,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그냥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, 그 이유는 이제 마취 리스크 자체가 워낙 이제 높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D단계 자체로 일단 예상되는 기대 수명이 현저히 좀 적고, 일단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마취나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좀 많이 적어지는 거죠, 환자 입장에서. 그래서 그런 이유로 D단계 환자들은 좀 마취를 보류하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게 돼요. 다만 이제 그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는 마취 리스크가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마취제 선택이라든지 마취 시간이라든지 수액 뭐 주는 그런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디테일하게 수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. 이런 게 있어요. C 단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상위 후에 수술을 했고, 그렇죠. B2까지는 저도 전혀 마취로 인해서 수술 후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취를 겁내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위험 요인과 이득 요인을 잘 저울질해서 이득이 압도적일 때 수술을 한다. 그러려면 환자가 아파하는가, 이번 수술로 환자의 통증을 없앨 수 있는가. 스킬링은 예방이니까, 슬개골 탈구는 예방적인 수술 측면이 강하니까 굳이 심장병이 있는 아이한테 수술 안 할 것 같지만 십자인대는 당장 너무 아픈 거고, 치과 치료 중에 발치 치료 중에 뭐 이런 것들은 통증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, 그런 첫 번째는 이 환자가 정말 마취를 해야 되는가를 두세 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마취과 전공의 선생님들도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, 심장병 B1, B2, C 단계에 따라서 쓰는 약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다르더라고요. 수술 중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, 마취과 전공의 선생님이 있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것도 심장병 환자가 있는 아이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B1에서 일반적으로 C까지 진행되는 데는 뭐 한 5년 정도는 보통 예상을 하거든요. 환자마다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강아지한테 5년이라는 거네. 근데 이제 내 강아지가 만약에 15살이에요. 근데 B1이래. 뭐 사실 생애 기간 동안에 심장병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환자 나이나 그 진단된 상태, 심장 상태에 따라서는 생애 기간 동안에 심장병 때문에 적어도 이제 사망하거나 폐사하는 일들이 안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. 다만 이제 환자 나이가 어리고 어린 나이에 이미 병기가 좀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환자의 수명이 제한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.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좀 안타깝지만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여튼 이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진행이 되고 또 여러 케이스 성공 사례들도 이제 보고는 되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데 B2다? 그러면 좀 한번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데, V클램프랑 개심술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아요? 저는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단연코 저는 개심술이 나올 것 같은 게, V클램프는 여튼 대상 환자가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.
근데 V클램프는 중재적 시술이라고 해서 심장을 열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고, 개심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체외순환기, 사람 심장 수술같이 맞아요. 굉장히 크게 심장을 멈춰놓고 체외순환으로 돌려놓고 심장을 열어서 직접 수술하는 거니까. 그래서 심장 수술은 아직까지 누구도 뭐 정답은 없는 거고, 사실 합병증이 10%라고 했을 때, 제가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. 합병증이 10%라고 했을 때 나한테 생기면 100%죠. 우리 아이한테 생기면 그쵸. 100%.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합병증이 큰 시술일수록 좀 많이 여러 병원과 상의를 좀 해보고 네.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